안녕하세요. 필생TV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인들과 다른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관광을 오시게 되면 필리핀 사람들이 음식이 조금 짜기는 해도 조리법이 우리랑 비슷한 것 같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바베큐 요리를 보면 저도 식당을 하면서 저희 레시피와 필리핀 친구의 레시피를 비교해 보면 이상하리만큼 비슷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필리핀 바베큐 요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필리핀 친구들은 바베큐 꼬치 두세 개에다가 필리핀 쌀밥을 엄청 많이 해서 한 끼 식사를 하게 되죠. 필리핀 사람들은 쌀이 주식이다 보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먹습니다. 어떨 때는 간식으로도 밥을 먹을 정도이고요. 밥을 먹을 때는 포크나 스푼보다는 손으로 식사하는 것을 더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직원들 식사할 때 밥을 먹는 양을 보면 와우, 처음에는 저걸 어떻게 다 먹지 하고 보다 보면 우리나라 예전에 고봉으로 먹는다고 하나요? 거의 그거에 2배 정도 되는 밥을 생선 하나나 바베큐 꼬치 몇 개에다가 다 먹고 나서 코카콜라 대병으로 된 거 한 병 사다가 나누어 먹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저녁에만 장사를 하다 보니 직원들이 오후 5시에 출근을 하면 청소를 먼저 해서 손님 받을 준비를 하고 나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굶다가 온 사람들처럼 오자마자 쌀 씻어서 올려놓고 남는 시간에 청소하고 쌀밥이 되면 바로 청소고 뭐고 밥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반감이 생겨서 왜 저러나, 그러지 마라, 청소부터 해라 하고 했는데 그들이 문화도 생각해야 하고 또 일을 해야 하니까 먼저 먹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많이 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끝나면 또 일회용 달달한 커피를 뜨거운 물에 풀어서 한 잔씩 하고 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기에는 5시쯤 먹었으니 오늘은 다 먹은 거겠지 생각하고 있으면 10시쯤 또 식사 준비를 하고 또 무언가를 만들어서 먹게 됩니다. 아니, 이건 또 뭔 일이지. 처음에는 참 많이 당황했는데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이 시간쯤 출출해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거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먹어야지 힘내서 일하지 라고 생각하고 말게 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또 중국인들이 일찍부터 들어와서 살아서 그런지 우리와 비슷한 미신을 믿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듣기로는 수백, 수천 개의 미신적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수를 상징하는 국수를 결혼식 등 좋은 날 먹듯이 필리핀 사람들도 생일날 빤식과 같은 국수 요리를 먹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가져오면 불운이 온다고 하네요. 이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우로 영원히 먹을 음식을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집으로 불러와 불운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장례식이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지 말고 어딘가에 들렀다 가라고 합니다. 이유는 고인의 영혼이 당신을 따라 당신이 집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새집 현관 문지방에 소금을 뿌리면 가족의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사를 가기 전 이사갈 집에 소금을 미리 가져다 놓는 것과 비슷하네요. 시간이 되면 필리핀 미신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간을 잘 지키는 필리핀 사람보다 로또 맞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늦으면 일찍 온 거고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뒤에 친구가 나타나면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와? 하고 물어보면 I'm on the way, 가는 중이라 라는 이야기를 참 지겹게 듣습니다. 시간 안 지키는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 마상이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말 위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 말이 진짜 가고 있는 말인지 서 있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언제 도착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겠죠. 그래도 다행히 저와 같이 일을 하는 젤은 거의 시간은 칼같이 지키는데 제가 처음 만나는 여자를 만날 때는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만나기로 하는 장소에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아놓고 가도 거기서 자기의 집이 30분 이상의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약속 시간에 출발도 안 하고 자기 집에서 그때부터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대성 기후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이라도 하면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와서 어쩌냐고 합니다. 그럼 집으로 데리러 갈까? 하면 자기 집으로 데리러 오라고 합니다. 처음 만나는 거라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데 폭우 속에서 데리러 오라고?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비가 내린다고 출발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약속 시간에 맞춰서 왔다면 비도 안 맞고 만나서 식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여자는 진짜 손절해야 합니다. 만나보아야 결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은 10%도 안 될 것입니다. 나라의 환경과 삶의 배경이 우리와 달라서인지 이들은 돈은 아깝다는 생각을 늘 하지만 딱히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누군가를 만나는 사실이 중요하지 뭐 시간에 맞춰서 만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시간에 늦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거죠. 물론 교통 상황이 안 좋거나 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또한 필리핀 사람들은 국교인 카톨릭의 영향과 태어나서 말을 처음 배울 때부터 마노, 포라는 존칭어를 배우고 자라서 부모와 어른들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따르고 가족, 형제, 자매, 친척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도움을 준다는데 특히 지금 팬데믹 같은 재난의 시기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부러울 수도 있으나 이 도움을 준다는 게 결국은 서로 어려우니 필요할 때면 어디선가 돈 땡겨와 돈 빌려주는 일이 대부분이고 이것이 또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니 이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사람들은 400여 년의 식민지 역사에서 많은 시련을 겪어왔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어서 우울해하지 않는 특별한 방법을 배워 온 건지 항상 웃으며 농담을 해가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필리핀 사람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성공한 사람을 질투하거나 또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질투심이 특히 많아서 남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남자가 외출을 하면 위치를 알려주는 앱을 켜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같이 길을 걸을 때 다른 여자를 쳐다만 봐도 난리가 나거나 문자만 와도 눈썹을 치켜 올리며 어디서 온 거야 하고 감시하거나 하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필리핀 여자들이 질투가 심한 거는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필리핀 가정에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첩을 두고 살았기에 결혼을 앞둔 신부는 자기가 결혼하는 신랑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투가 심해졌다고도 하고 어릴 적에 아버지라는 사람 또는 동네 사람들이 책임감 없이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자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많은 필리핀 드라마가 불륜을 소재로 한 막장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TV를 보는 것이 삶의 하나인 필리핀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끼쳐서 질투가 심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가끔 놀라운 것은 눈썹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인데요. 신기하게도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가끔 길을 물어보면 말하기 귀찮아서 그런지 입술을 삐쭉 내밀어서 길을 가리키는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얼굴 표정으로 무언가를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필리핀 사람들의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교통 질서를 어기면서 길에서 위험하게 물건을 팔거나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려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인데 이것은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요. 또한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 건지 걷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좁은 것인지 인도가 좁아서 걷는 걸 싫어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들에게 200m를 운동 삼아 걸어갈래, 차를 타고 갈래 하면 무조건 차를 타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필리핀 사람들이 길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시비가 붙어서 차에서 내려서 싸우기도 하고 편의점의 어린 친구가 돈을 한 손으로 준다고
건방지다고 시비를 붙여서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는데, 사실 필리핀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들끼리 싸우는 것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연히 빌딩 가드와 들어가려는 사람이 서로 오해가 있었는지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경우를 보기는 했지만, 서로 말로 하다가 한쪽에서 때려서 주먹이 오고 가다가 상대방이 힘이 딸리니 바로 포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필리핀에서 일반 남자보다도 빠끌라라는 여장 남자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게이라고 불리우죠. 그들은 또 그들끼리 동병상련이랄까? 같이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데, 술을 먹고 시비가 붙거나 클럽이나 또는 이 차를 남자인지 모르고 나갔다가 시비가 붙으면 큰일 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비가 붙으면 여기저기서 몰려와서 한 명을 공격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하죠. 특히 외국인들은 클럽 같은 곳에서 괜히 여자인 줄 알고 접근할 때는 항상 잘 살펴보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일반 필리핀 여자보다 키가 크고 몸매가 좋다거나 어깨가 일반 여성보다 넓거나 할 때는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게 좋죠. 이런 것도 티가 전혀 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여자같이 생긴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키가 작고 마른 필리핀 사람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고 필리핀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무리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들에게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겠죠. 특히 이곳 필리핀에서는 단순한 주먹 싸움 같은 것보다는 마약이나 원한 관계에 의해 총기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니 그런 것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오늘은 동남아니까 필리핀도 우리랑 비슷한 문화가 있겠구나 하고 살았지만, 이런 건 또 필리핀은 오랜 식민지 생활과 서구의 영향으로 또 다른 문화가 있구나 하고 제가 느낀 것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아마도 저와 다른 경험을 하셨거나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